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연일 계속되는 현장 교육, 또 이게 식사하시자마자 또 이 집체 교육이라 해야 되나, 특별 교육,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락 역사, 그리고 우리 양천어시의 역사, 그리고 곳곳에 서려 있는 우리 집안의 역사를 소상하게 우리 허창 명예회장님께서 오며 가며 또 어젯밤 오늘 이제 마무리 교육을 하는데, 교재를 물론 한 분씩 다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듣고 정리를 해서 우리 학문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말씀 전에 우선에 몇 가지 종사에 관한 광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차에서는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합천공 종중의 종소리 양해공파에서 청주에서 12분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양해공파 청주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번에 경비를 써라고 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우리 거참 명예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둘째 집안이시죠, 우리는. 둘째 쪽이고 좀 큰 집인데, 역시 큰 집 역할을 톡톡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네 분이 오셨어요. 일어서 보세요. 제주도 우리 동생들. 이 네 분이 오셨는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비용서라고 돈 100만 원 내놓으시고 참여회원 전부 가입하셨어요. 큰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참여회원 제도는 이 대중에서 무슨 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회원을 가입을 해야 축소지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대종이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정보, 1년 동안 대종이 모든 활동하는 것을 수록된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 양천어시가 이런 집안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각종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전부 또 통신으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양천어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회원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15만이라 하면서 지금 가입된 게 한 1000여 명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죠. 최소한 10%는 가입을 해야, 10%는 가입하면 10%는 15,000명입니다. 그럼 아주 당당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매년 3만 원 명예회장님한테 이런 사람 제가 기합 받습니다만 가입할 때 3만 원 내고 안 내도 관계없어요. 또 생각나면 또 넣으면 더 좋고. 그래서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 다 가입을 하시고 가실 때 양식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주변에 전부 해서 이번에 가입을 해서 내년에는 뿌리 거의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한 거는 우리 명예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큰 대강, 꼭 우리 양천어시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그를 자부심, 이걸 하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수로 왕릉과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어시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 왕릉을 보수하고 오늘날 유지하고 또 왕릉으로서 충성 전호를 받아내는 것은 김해 김씨들이나 인천 이씨가 한 게 아니에요. 김해 허씨가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양천은 씨 할아버지들이 하셨다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자식들에도 그걸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홍길동 전을 지은 허준 할아버지 아버지 초당 허엽 할아버지께서 경상남북도 도지사원을 거쳐면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오셔가지고 수백 년간 폐허되어 있던 그 왕릉을 1차 정비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 초당공 할아버지가 갔어요. 그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파헤쳐지고 일본 놈들이 도굴까지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50년 후에 목재고 명의정을 3번 하신 허적 할아버지께서 또 경상도 관찰사로 50년 내려오세요. 이분이 오늘날 이 왕릉을 모습으로 정비를 합니다. 이때 비문이나 모든 신도비 그런 미소 헌목 할아버지한테 목재공께서 의뢰를 해가지고 쓰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보조태우 허시 쓰는 것도 내가 글자 보니까 미소 할아버지 필체야. 어쨌든 능을 보수하고 신도비를 세우고 글을 쓰고 한 것은 전부 우리 할아버지들이 하셨다는 이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선 전호로 받은 것은 우리 조선 말기 성제 허정 할아버지께서 어제 우리 그 들렸잖아요. 취정제라고. 이 할아버지께서 63세에 김해 부사로 내려오세요. 김해 부사. 김해 부사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노인네들, 원로들 모시고 대접도 하면서 부학 교육도 시키면서 고등 황제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근위를 해서 고구려, 신라 다 있어요. 운이 가야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숭선 전원을 받아내서 비로소 왕릉으로서 객을 갖추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성제 허전 할아버지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요번 불의교회에 분명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혜김 씨들 지금 뭐 참고 탁 해가지고 어디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허씨들한테는 공릉 참봉 하나 맡겨놓고 있지만은 그 왕릉을 보수를 하고 지키고 오늘까지 온 것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셨는데 이 3번 할아버지 미소 후보 할아버지까지 4번 할아버지 감자를 모르게 잊으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해서 우선들한테 꼭 견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우리 경영하는 허찬 명예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씨, 에코가 너무 큰 것 같아. 울리는 것 같아. 그렇게 나와. 2박 3일 대조에서 실시하는 그 불의교육이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1호차를 오늘 타고 오면서 사실은 울림 삼방에 얽힌 이야기가 제가 그 자리에서 한 거 외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는 도중에 아이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주무셔. 3분의 2가 다 주무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도 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다가는 다 주무시겠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서 하나라도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년 제가 살아있을지 내년 죽을지가 몰라요. 그런데 제 욕심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저거 했던 거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 심정인 거라. 그래서 이번에 올 적에도 사실은 많이 쇠약해졌어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중에서 얘기가 날 적에 아이고 어쩌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사무총장 얘기를 했더니 사무총장이 펄쩍 뛰는 거라. 아이 그래도 회장님 저 하실 적에 이를 해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해보자. 이게 왔는데 해보니까 또 그런 대로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아 이게 정신적으로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저희가 나주에 왔습니다. 그 나주는 왜 왔느냐? 여기 미사할아버지 서원이 있어요. 미천 서원이라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관계돼가지고 미사할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미사할아버지가 우리 양천 화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내일 뭐 올라가다가 허씨할머니 관계 뭐 여러 분들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씨할머니야 뭐 과거장 김씨네로 출가하셔가지고 뭐 그 댁에서만 칭송받고 크게 저거 하지만 우리의 모든 뭐 그렇게 대단한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미수할아버지는 그 외가가 나주 임씨예요. 나주 임씨가 바로 여기 내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천 서원이 있는 그 바로 길 건너 그 영산강 배수역에 그 거기가 나주 임씨의 본거지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큰 비석에 호남 제1 명벌 이렇게 유호지다. 그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남 지방에 뭐 예를 들면 광산김 씨도 있을 거고 전진희 씨도 있을 거고 뭐 청송심 씨도 있을 거고 어떻게 호남 제1이라는 그걸 큰 비석에다가 써요. 그만큼 자랑스러운 나주 임신의 문중인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나주 임신에서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그 외조분 백호 인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대화를 봐가지고 형조 정남까지 호조 정남으로 이제 근무를 할 적에 정쟁이 일어나 동인 서인 그 싸움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뭐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 관리 생활이. 그리고 그분은 원래 성격이 호탕하고 또 이렇게 시 같은 거 짓기 좋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황진이라고 다 들어서 아시죠? 황진이 그 기생. 그 황진이가 서경덕 씨를 꼬으려고 아무리 애써가지고 해도 안 돼. 그 화담을 그러니까 다른 선비들이고 뭐 전례가 높은 선비들이고 다 자기한테 뭐 이렇게 녹아 떨어졌는데 화담을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담은 유혹에 넘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담을 선생님으로 모시게 돼요. 황진이가. 그 황진이의 묘소가 개성에 있는데 그 임백호 미수할아버지의 외조부가 그 산소에 가서 술을 따라 붓고 제를 올리고 그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정상에서 벗어난 선비로서 또 관리로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송도 3절이라고 송도에 제일 유명한 게
셋이 있어요. 뭐냐? 첫째, 화담 소경덕이. 그 말하자면 독덕에, 그 다음에 황진이, 그 다음에 박연복고. 그게 성도 3절이에요. 그런데 그 화담 선생의 이게 그 도가 정신이 우리나라의 도가의 비조가 화담인데, 미사할아버지 아버님이 화담의 제자예요. 수완 박재화라고 그 화담 선생의 제자라고. 그분이 미사할아버지 아버지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도가적인 면이 있으니까 육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게 뭔지 모르게 심중의 DNA상으로 전해 내려온다. 그런 분이 외조부예요.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임백호가 사랑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다가 낮잠이 깜빡 들어. 낮잠이. 그 낮잠이 깜빡 드는데 하늘이 갈라지더니 그냥 햇덩어리가 당신 소매 속으로 떨어져 겨들어오는 거야. 그래 불이 수중에 소매를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꿈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분이 아닌 분들은 이게 큰 태몽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안채에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며느리를 불러. 근데 나오는 건 딸이 나왔단 말이야. 딸이 친정에 와 있다가 딸이 나왔어. 그러니까 임백호가 왜 언니를 부르는데 네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딸이 언니가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임백호로서는 굉장히 서운한 거라. 그렇지만 워낙 또 이제 여기 이제 설이 하나 둘 또 다르게 이렇게 좀 퍼져가지만 임백호가 이게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사돈 집으로 오는 태몽이구나. 그래가지고 당신 도포를 벗어주면서 딸한테 내 방에 갖다가 걸어놔라. 그날 저녁에 그 포천 할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라. 그런 태몽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미사할아버지. 그래서 미사할아버지는 뭐 역사서 모든 거 다 좋아하지만 불의를 보면은 견디질 못하는 아주 불같이 그런 성격의 인상에서도 나오죠. 인상에서도 아주 그냥 깔깔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과거를 안 봐. 과거를 안 보신 건 뭐냐면은 처음에 성균관 동학에 들어가서 과거 공부를 했는데 광해를 물리치고 인조당이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조당이 등극을 하니까 소인배들이지. 아이고 인조당의 사친 난 아버지도 왕으로 추존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할아버지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인조대왕이 대왕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 사가 아버지를 또 왕으로 추천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 근데 미사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사계의 김장생이도 반대를 했고 또 이렇게 몇몇 아주 대유가들도 반대를 했는데 박지길에는 같은 이렇게 노론 계통의 학자가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다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조의 사치는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됩니다. 추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사할아버지가 보통 저거 같으면은 왕을 이렇게 위에서 하는 저건데 그거를 뭐 벌을 주고 뭐고 하면은 이게 뒤가 뭐 개운치 않을 거 아니에요? 유족에서 제적을 시켜버려요. 그 당시에 성균관에 재임으로 미사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재임이라는 게 반장 같은 건가 봐. 근데 반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계를 유족에서 그냥 삭제해버리니까 그 말이 인조당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한미수가 이렇게 유족에서 그냥 지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인조당이 화가 나가지고 정과에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정지시키는 그런 벌을 내려요. 근데 그 벌은 얼마 있다가 풀렸어요. 다시 이제 과거를 볼 수가 있게 됐는데 평생을 과거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조부의 성격도 있고 또 미수 할아버지는 그 처조부가 오리 이원익 정성이에요. 그 이원익 정성도 아주 청빈하고 5번이나 영의정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나중에 집합관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집을 지어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청빈한 분이에요. 미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500년 동안에 노정승이 퇴임을 해가지고 살아나간 적에 집을 하사받으신 분이 3분밖에 없어요. 첫째가 황희정승, 그 다음에 오리 이원익 정승, 그 다음에 미수 할아버지. 이런 우리는 자랑스러운 손주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수 서원에 이제 관계돼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미수 할아버지의 서원이 전국에 10개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지나오면서 회원 서원도 얘기했고, 미연 서원 얘기했고, 그렇지만 이 나주의 이 서원이 연천에 있던 미강 서원하고 쌍벽을 이루는 큰 서원이에요. 독형이에요. 그 서원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 유림이, 선비들이, 나주 같으면 나주 전라남도 전체 그 양반사회의 선비들이 미수 할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서원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임금님은 그 격에 봐서 사액을 해. 사액이라는 게 뭐냐면은 편액을 여기 이제 미천서원이면 미천서원 그 편액을 임금이 글씨를 써가지고 혹은 딴 사람을 시켜서 써가지고 그거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사액서원이라고 그래요. 그 사액서원을 내릴 적에는 노비도 같이 내리고 통지도 같이 내리고 또 미어역도 이렇게 특권을 주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서원이 미수 할아버지 서원 중에 5군데가 있어요. 사액서원이, 그러니까 연천의 미강서원은 지금 뭐 전쟁통에 없어졌지만 그 서원이 전라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저희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전국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옛날에 양반 사회라는 거는 정쟁을 할 적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은 광해가 물러남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남인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노론, 소론, 남인 세 가지밖에 없는 거라. 한국에 사는 양반들은 그 어느 하나에 껴야 돼. 내가 노론 집안에 노론을 하든지 소론을 하든지 남인을 하든지. 그러면 미수 할아버지는 남인의 영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과 김과 한국의 양반 사회의 3분의 1이 미수 할아버지를 추모하고 미수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허미수 그러면은 박과 김과도 전부 좋아하고 우리 문 중에서도 미수 할아버지를 따르게 대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아까 성자 할아버지는 서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서원이 이택 땅과 하나예요. 근데 미수 할아버지는 10개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미수 할아버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워낙 이 성격이 곱고 분위를 보면은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종대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묵지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하고 미수 할아버지가 의정을 하고, 그런데 그 묵지 할아버지의 서자의 견이라고 하는 서자가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묵지 할아버지는 행정권도 쥐고 있고 군권도 쥐고 있어. 도체철사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예요. 그 밑에 그냥 그 아부하는 그 부하들이 뭐 한마디 무슨 뭐 이렇게 그 건의 같은 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해도 뭐 풍요를 건드리고 남의 소실을 건드리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는 흐지부지 돼가지고 뭐 형 안 살고 그냥 나온단 말이야. 심지어는 고발한 사람이 볼기 맞고 곤욕을 치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남구만이라고 노론에 나중에 영의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현직 참판이었었는지 아주 높은 조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아주 그냥 강리가 아주 그냥 있는 분인 거라. 그분이 상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남구만이의 상소는 일반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비중이라는 거예요. 고관대장인 고관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남구만이가 규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미사할아버지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사할아버지가 묵지한테 집에를 찾아가요. 미사할아버지하고 묵지하고는 12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는 12살이 아래야, 묵제공이. 그러니까 자네, 그러니까 이제 묵제공이, 이거 형님이 그거 웬일이십니까? 이거는 연속극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 왜 이렇게 오셨냐고. 부르시면 제가 갈 텐데. 이 사람아, 견이가 뭐길래 남구만이가 귀향을 가? 이런 못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 산소를 지나면서 침을 뱉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면서 벼슬길을 내가 자네로 탄핵을 할 텐데 의리상으로 봐서 그대로 탄핵은 할 수가 없고 미리 자네한테 얘기를 해주러 내가 왔네. 그리고 탄핵 상소를 해가지고 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벼슬 버리시고 연천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대왕은 굉장히 미사할아버지를 그냥 흠모하고 의지를 하고 했었는데, 그 의지를 보내가지고 신은 빨리 이렇게 나와라 10번을 편지를 보내. 근데 미사할아버지가 안 들어. 그만큼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그 시험 때 미수가 어떻게 살더냐. 아이고 이렇게 아주 어렵게 그냥 오막살이에요. 그 오막살이가 이원익 대감의 손녀가 사는 집인 거라. 그게 정당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보존대감 임재의 따님이 사시던 그 집이란 거예요. 그 아버지도 보천현금 현직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어말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임금이 집을 줘줘라. 그걸 5번이나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숙종이 내가 신이 고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라의 법도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신은 더 이상 사양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명을 내린다. 이거 더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지금은 농봉기니까 농봉기를 피해서 조그맣게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받은 게 은가다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허문으로 봐서는 황정성, 오리 이원익 정성, 미수할아버지 이렇게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노래예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 은가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 3살 때인가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 성장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 세대 때 집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주 미천 서원을 이제 그 지을 적에 서원치가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나한테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내가 봤더니 수만 명이야, 수만 명. 박가, 김가, 처가, 뭐 신가, 홍가 전혀 허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 다성들이 전부 미사할아버지를 추모해가지고 미천소원을 지신 거야. 미천소원을 짓고 그 다음에 미사할아버지 한 분만 봉안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최재공, 보남 최재공이 영의정을 정조 때 하던 그분이 미사할아버지의 제자고 또 이제 하고 그 미천소원의 원장도 했어요. 그분은 나중에 배양을 해. 그런 소원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사회의 양반 사회의 3분의 1이 미사할아버지의 뭐 제자를 배운게없고 같은 그냥 뭐 명동에서 미사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성실하고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허문에 정성을 지내신 분이 5분 있다고 그랬어요. 상당 할아버지 다 유명하세요. 또 문정호 할아버지 유명. 또 부원당 할아버지도 그렇고 목재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 할아버지도 소원이 없고 문정호 할아버지도 소원이 없고 영의정을 지낸 목재 할아버지도 소원이 없고. 소원이 있는 분은 우리 허시 중에서 초당 할아버지가 개성의 화곡소원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사할아버지의 사촌 형님 관서 할아버지가 2개가 있어요. 원주하고 횡성에. 그것도 똑같아요. 나라에서 부르면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벼슬을 알기를 이렇게 그냥 휴지같이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얘기할 적에 남들이 얘기할 적에 상당 할아버지, 문정호 할아버지 그분은 우리 양천 허문내에서 유명하신 할아버지들이에요. 허준 할아버지는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만 우리 미사할아버지는 우리 허문을 떠나서 전체 한국의 양반사회, 유림사회 거기에서의 미사할아버지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천소원을 얘기하다가 내일 이제 미천소원을 갈 거예요. 이제 가면은 나도 간지가 벌써 한 10년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동서재 있고 번당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후가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소원이 또 여기 하만에 가면은 김해 허신의 문중에 소원이 있어요. 정산 소원이. 그 김해 허신의 유명하신 할아버지들을 소원해 보셨는데 그 소원에도 미사할아버지를 또 배양을 했어요. 또 익산에 가면은 김해 김씨 문중에서 소원이 있어요. 거기도 미사할아버지를 또 모셨어. 그 소원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유린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게 원칙인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집안의 문중에서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조그만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거는 사설 소원이고 그렇게 그 소원이 다른데 이제 내일 가면은 또 미션이라고 조그만 샘을 이제 거기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미사할아버지 외가 댁이니까 5살인지 9살인지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민한데 외가에 갔는데 우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도 파고 근데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미사할아버지 어린 꼬마가 왜 거기를 파고 있냐고 말이야.
여기 파면 물이 나올 텐데 왜 쓸데없이 아래 가서 거기를 파고 있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린 그 뭐 5살, 9살 먹은 그런 어린아이가 하는 거니까 귀담아 듣겠어요? 그리고 미소할아버지가 이렇게 점 찍는 데는 조금 높은 데요. 내일 이제 그 미천소원을 가보시면 알아요. 그 샘이. 그러니까 하도 샘을 파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제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한번 파보자고. 그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미천이야. 미천. 네, 그런 소원이 뭐 강원도도 있고 하여튼 어디도 있고 그래서 10개가 이제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허씨 할머니 그 묘소를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일정에. 그 허씨 할머니는 판도다라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3분이에요. 아드님이 3분인데 셋째 아드님, 첫째가 이제 우리네 이제 계통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찬성사공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셋째가 개성윤공파. 근데 그 개성윤공의 아드님의 따님이에요. 허씨 할머니가. 근데 그 허씨 할머니가 그 응자하시는 분이 허씨 할머니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대제학이에요. 대제학. 할아버지는 개성윤이고 개성윤이면 개성시장 뭐 그런 급이겠죠. 시집을 보냈는데 남편이 김문인데 금열 뭐 말단 이게 그 교수를 하고 있는데 21살에 죽어 사위가. 그럼 21살에 죽으면은 할머니는 19이나 20살에 과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처롭겠어. 그리고 또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같이 출가를 못하게 재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가도 하고 삼가도 하고 뭐 재가해가지고 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또 4번째 시집도 하고 족보에도 오르고 그런 시대예요. 여권이 남자하고 똑같은 시대가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어린 과수 아이를 갖다가 그냥 둘 리가 있어요. 너 시집가라.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몸종 하나를 데리고 시집이 매일 우리가 갈 논산인 거야. 그러면 개성에서 논산이 얼마나 멀어요? 보통 여기서 여기 뭐 한 10리, 20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젊은 여인이 하얀 소복을 하고 거기서 먼 길을 옮기는 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또 전설이 나와. 한 전설은 호랑이가 그 전에 그 할머니가 길을 가면서 보이는 산소는 다 올라가서 그냥 절을 하고 가고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산소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오늘 안 왔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뉴욕 이렇게 저녁 때가 됐는데 호랑이가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해치라고 하고 뭐 꽁지 이렇게 설설 건들면서. 그래 호랑이 나보고 호랑이 등에 타라고 하는 모양이나 이래가지고 호랑이 등을 탔더니 쏜살같이 논산까지 모시고 왔다는 그러한 전설이 하나 있고 끝끝내 그 시정 하나를 데리고 산소를 참배하면서 시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시집에서는 뭐에 이렇게 반갑겠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청상으로 제 남편은 죽었고 그러니까 냉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 야사에 나오기는 그 이렇게 광 같은데 그런 데서 자게 하고 제대로 며느리로서의 대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철산인데 유복자야, 유복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유복자가이기 때문에 딴 데로 출가를 안 하고 이 아들을 그래도 시집에다가 이렇게 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유복자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 유복자의 아들들에서 아들이 셋인데 김국광, 김경광, 김정광 다 정승의 반열에 올라. 김국광은 정승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김경광은 참판이 되고 또 막내 정광은 도에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서 김장생이도 태어나고 김집도 태어나고 김반도 태어나고 오늘날 광산님씨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유명하신 할아버지들은 다 그 할아버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산님씨에서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할머니가 죽으시려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광산김씨는 그 할머니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김장생이 누구고 김집이 있는 거예요. 노론 서인계동의 대학자고 선생들이에요. 다 그분들의 제자예요. 송우왕, 송시열이, 송중일이, 유에 이렇게 하는 모두가 다 그분들의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론에 한들 비약을 하면은 노론 사회에 그 할머니로 인해가지고 다 유지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일 찾아배워요. 그래서 이영조 때, 잠깐만. 이영조 때, 이제 효자각이 내려서 14각이지. 그 14각도 지금 문화들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근에 서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부여에 도강영당이 있어요. 그 도강영당은 미수 할아버지하고 홍가신이, 만전당 홍가신이하고 최번아, 최재공 영의정원에 그 세 분을 이렇게 모신 사당인데 그 충청도 그 부근에 계신 아까 얘기한 유림들이 1800년도인가 세운 거예요. 근데 원주행은 미사라지가 돼. 그럼 거기서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가신은 누구냐면은 미사라지보다도 훨씬 연배고 여러분 악록 들어보셨죠? 악록 초당 할아버지의 큰아들 그러니까 교산 할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 그게 악록공인데 그 성제 할아버지는 그 악록공의 둘째 아들의 후예야. 그 악록공이 사위가 홍영이라고 있는데 그 홍영의 아버지가 홍가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홍영의 사위의 아들이 홍우원이에요. 남인으로서 정중도 하시고 남인의 사선생을 들라고 그러면은 미수할아버지 그 다음에 조경이라고 용주 조경 그 다음에 윤선도 애홍 윤선도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홍우원 이렇게 같이 설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양반사회예요. 다 양반사회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모셔져 있는 데가 부여 영당이고 도강 영당이고 그 도강 영당은 내가 가봤을 적에 무슨 옛날에 가명 같은 거 있는 그 경내에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경내에 거기를 내일 방문할 겁니다. 거기 참고로 현판은
집에 아버님이 있어요. 보감영당이라고 큰 글씨로 쓰신 거는 집에 성도가 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더 저거 할 거는, 거기 부근에 가진 않아요. 청양에, 완자하시는 충장공 할아버지 다 들어보셨죠? 충장공 할아버지. 그 충장공 할아버지의 묘역이 청양에 있어요. 뭐 부여에서 조금 떨어지면 돼. 우리가 일정을 중간적으로 하면은 거기서 들러야 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초당 할아버지의 형님의 자손이에요. 초당 할아버지 형님의 자손인데, 거기서도 유명한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병자 혼란이 났을 적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경상우도 병만 절도사야. 그래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상남도 무슨 뭐 육군사령관 같은 그러한 뭐 직함이겠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 그 소식을 접해가지고 당신 병졸 10,000명을 끌고 남한산성을 오시는 거예요. 그 남한산성에 오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추울 때 먹기를 제대로 먹겠어, 입기를 제대로 입었겠어. 그것도 또 이렇게 평지에 무슨 큰 길로 오긴 하겠어. 숨어 산기슭을 타고 이렇게 오르니까 얼마나 군대들이 피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땅 거의 남한산성 다 와가지고 쌍용 이러는 데 거기서 전멸을 해. 10,000명이 전멸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오랑캐들에 의해 가지고 다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지휘가 된 책임에서 자결을 해, 자결. 그 자결을 하신 그 할아버지가 충장공 할아버지. 그래서 시호가 충장공이고, 지금 포천에 판도자랑공 그 선주들의 설단지가 포천에 있죠. 그 포천 지방에 있는 일가들이 충장공의 후예예요. 충장공의 작은 아드님의 자손들. 그런데 거기에 묘역은 잘 해놨을 텐데 한번 가봤으면 좋지만 시간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주 여기에 설레공 할아버지의 묘소도 있고 자실도 있어요. 그 자실이 있는데 그게 이용모각이라고, 저는 옛날에 거기 참배도 하고 들렀는데, 그 설레공 할아버지는 전부공, 묵제공 할아버지의 5대주로 올라가면은 전부공이 계셔요. 맨 처음에 큰아들이 삼당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정공,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드님이 동의호감 그분의 4대조, 3대조 지시하시는 할아버지, 넷째가 그 전부공 형제하는 분인데, 그분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이것도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 참 못한데, 그분의 배위가 파주염이세요. 그 설레공 할아버지의, 그 설레공 할아버지는 당자야. 구수록변에 당나라는 당자인데, 그 배위 할머니가 파주염씨란 말이에요. 아주 부부야. 지금도 가보면은 파주염신에서 자기네 그 선대적을 만들어 놓은 게 궁궐 같아, 궁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어려우니까 막내도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상속도 적게 받았겠고 하니까 처가댁을 의지해서 나중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부여가
여기 서 있는 정남이, 그 다음에 또 대정에 나오는 옥만시, 다 그 전략공의 후예예요. 거기도 시간이 있으면 들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우리 요번에 뿌리 교육을 그냥 가서 담배만 하고 모든 거는 그냥 차 안에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차 안에서 주무시니까 안 되잖아요. 앉았으면은 뭐 차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이 종중의 뿌리교육이라는 게 우리 합천공은 한 30여 년부터 매해 보슨 2대 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해왔어요. 한쪽에 합천공파 종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제양공파, 그 다음에 충장공파, 5만 분들 한 10분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은 종중의 불교육이라는 거는 3분의 1은 불교육, 또 3분의 1은 친화동목. 그냥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술 권하고 잡거니 골거니 뭐 그러고, 또 3분의 1은 스트레스 해소예요. 스트레스 해소.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용기를 이렇게 말하면 충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뭐 몇 분 좋은 분이 계셨지만, 나는 딴 데 같으면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는 많이 이런 강의 같은 걸 뭐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 좋은 사람 나가서 세서 보든지 나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종중의 불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올 적에 내가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 그 진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해남 땅에 있어. 해남. 거기 윤선도 다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윤선도 씨의 본가가 거기 있어. 그 노구당이라고 그래. 노구당. 그 다음에 아까 울림산방에 허련한 그 할아버지도 그 노구당의 윤선도의 5대선 공제 윤두소라는 거기서 화첩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해. 다 이게 집안이 양반 사회라는 거는 다 연관 이렇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이렇게 그 부인이 효령대군 자손이라고 그러셨는데, 집에 어머니도 효령대군파예요. 그리고 지금 효령대군이 재산이 제일 많아. 왕손 중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는 데가 효령대군이에요. 서초동 그쪽에 가면은 눈도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형님이 양녕대군은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부인네 여러분들은 정말 시집을 잘하셨어요. 시집을 잘하셨어요. 그건 뭐 제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장군이 군에 있을 적에 제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내 생각에 그래요. 거기에 그 큰 역술가, 그러니까 개인의 뭐 정을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큰 이렇게 그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보는 역술가가 양천 허문이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라프가 쭉 내리막길에서 다시 상승 곡선으로 양천도시가 이렇게 올라있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양천 허문에서 나온다. 양천까지 아주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정고시 여기 허장군 뭐 이렇게 풀려가서 뭐 어떻게 됐냐고 뭐 그렇게 조사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도 뒀는데 미국 갔다 왔더니 없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손들을 잘 키워주시라고. 그러면은 우리 양천 허문이 빛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말 크게, 적게는 내 집안에, 크게는 우리 허문에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전에 제가 가끔 했어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땀이 나네. 근데 기운이 떨어지고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무리스럽고 여러분 저녁 다 쓰시면서 약주로도 한잔 하시고 그래서 졸기도 하실 텐데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내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총장한테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올라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올라가셔서 그 산소 묘역에 가면은 이것도 하나 얘기하겠어요. 내일 광산 김신의 그 허시할머니 묘역에 가면은 거기 김장생의 묘소도 있어. 김입의 묘소도 있어. 다 있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근데 거기도 반장이야. 역장이야. 역장이 많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명문이고 광산김씨 돈도 많고 그런데 돌로 이렇게 석담을 싸가지고 뭐 하고 하나도 없어. 조선시대 옛날에 내려오던 그 묘 모습 그대로 연천 응라당 묘역이 그대로 있어요. 뭐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저거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야. 그건 왕실만이 옛날에 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갑오경량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양반 싼 놈이 없어지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중인들, 돈은 많지만 양반의 행세를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거 본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 영광스러우게 드는 인물도 아닌 거고 남이 볼 적에 야 이거 잘해놨구나 아는 사람은 그런 칭찬하는 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분들 뭐 저거 하더니 그냥 돈 저거 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것도 머리에 한번 넣어두세요.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네. 또 뭐라고 생각하시면 물어보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시간 우리 한 10시간 나와서 했으니까 뭐 9시 12분에 한 반까지 하는 걸로 한 20가지만 더 얘기. 예, 조금 더 하고 질문하시죠. 마이크 잡고. 대제학공파 담양 참여공파 29세선 허성기입니다. 질문은 어저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질문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그 보주태우 황업 할머니의 직계로 이렇게 내려온 허씨, 양천허씨, 김해허씨, 하야허씨, 태인허씨 이렇게 돼 있는데 양천허씨 시조분이 김수랑의 30세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허씨는 35세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김수로 왕으로부터 그 30세에서 35세는 그러는데 거의 그 사이에 30세손 하면은 30년 곱하기 30세면 900년입니다. 약 1000년 동안에는 어떤 기록이 없다가 고려 때 그 관적을 부여를 받았던 것인지, 네. 이리 주시라고 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의 내용을 그 얘기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선자문자 할아버지가 수로왕으로부터 31세선이다 뭐 32세선이다 김혜호 씨의 김남은 몇 세선이다 다 허황된 거예요. 그 기저에는 뭘 작용하느냐,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크게 발견이나 하고 발명이나 한 것처럼 우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근거가 없어. 더군다나 그 시대에 10살을 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50살을 살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 대를 평균 잡아 30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또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에 이루어? 그걸 해가지고 선자문자 할아버지 아버지도 찾고 할아버지도 찾고 다 찾을 수가 있으면 또 모르지만 괜히 우쭐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요거니까 그거는 절대로 나도 맨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허황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안 씁니다. 그거를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은 돌아간 허동이가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야단도 맞고 내가 큰 소리가 아니라 허동이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미국 갔다 왔더니 보감을 만들고 이제 내가 미국 들어갔는데 와봤더니 저희 할아버지, 충장공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보감에 이만큼 수록을 했어. 근데 묵자 할아버지는 한 3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놀랬지. 그래서 동일 불러가지고 야 나보다 뭐 학년도 안 하고 나이도 안 하고 또 집안적으로도 그런 또 인간관계가 있어요. 야 이거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이 해놓고 묵자 할아버지는 소극장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보감이 만들어지면 세상 김과 바깥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해오라고 독촉을 해도 해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야. 막 그러면은 해오지 않으면은 대중의 돈으로 해서 이렇게 대납을 하고 나중에 추심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또 한 가지 이제 말한 김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요만큼은 이만큼 부풀리고 우리 뿌리 교제를 봤으면은 양천년 허시 2000년사라는 게 있어요. 2000년사. 그건 1997년도에 제가 회장을 하기 전에 변호사 향씨가 회장을 맡았는데 그쪽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충장문파의 무슨 보촌에 동시가 이름이 뭐지? 죽은 사람. 그 사무총장을 했어. 원시. 아니. 무시. 아무나 말하는데. 하여간 듣기만 하시라고. 그 사무총장을 했는데 나는 그쪽에 이제 나는 6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돈하고 관계되는 직업에서는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을 즐기기 위해서
해외여행 다니고 뭐 하고 이제 그런 때인데 그때 처음 대중회를 내가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님이 계셨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 대중회를 나가고 뭐 하니까 아이고 무슨 문제 종무씨. 응? 종무래요, 종무. 종무야, 종무. 그 종무가 보전 국민학교 선생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그 종무가 사무총장을 보고 있어. 근데 그 회장은 향씨야. 변호사를 해. 그러니까 변호사를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밤낮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잖아. 그럼 그 종무가 결제서를 가지고 와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결제만 따가지고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그런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 나는 뭐 대중의 부회장도 아니고 뭐 내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뭐 그런 데 오니까. 그래서 그쪽에 종무가 양천시 2000년 사는 테이블을 말하자면 만들었는데 엉망으로 만든 거야. 그게 뭐냐? 사무당 할아버지, 문정호 할아버지, 뭐 이런 할아버지들은 요만큼 실려놓고 저희 할아버지, 충경 할아버지는 이만큼 셔. 미수 할아버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조금 부적을 갖춰놓고 뭘 했지만 그 나중에 나와보니까 거기 대중에 출입하는 원로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야 이놈아 이게 뭐냐 말이야. 세상에서 사무당 할아버지가 우리 홍순에서 유명하지 충경공 할아버지가 유명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충정공파, 문정공파, 합성공파 다 보이콧을 해가지고 안 샀어. 그래가지고 폐기됐는데 그거를 내가 교재에 참고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런 사람이 아까 내가 얘기한 동이나 그 주의 할아버지 역사의 기록에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역사에 있는 그대로 놔두면 어때? 그걸 인위적으로 과정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남들이 인정을 그거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 얘기. 그러니까 그거는 일체 믿지 말고 그런 것을 쓰지도 말고 폐기시켜버리라고. 아무 근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말도 없고 글도 없고 해가지고 그건 1000년 동안을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그냥 블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몇 세 그게 어떻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다음에 또 제가 뭐 이렇게 많아. 그 질문 답은 다 다음 질문을 해야 돼. 블랙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말아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왕 나선 김에 내년에 또 이런 행사가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하신다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목포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크게 목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 시간을 김해 부근에 더 그 의미 있는 곳을 답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몇 사람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 다시 한번 해봐요. 오늘 여정에서 굳이 목포 남농 그 박물관까지 갈 필요가 없이 좀 그 시간이라면 차라리 김해 인근에 더 유서 깊은 의미 깊은 곳이 많이 있으니 그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으로 제가 1호차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삼국연의 유비가 비육지탄이다. 이
허송세월만 보내가지고 허벅지에 살만 쪄가지고 한탄스럽다 하는 게 비육시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도 느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조상들의 흔적을 돌아다 보면 과연 내가 여지껏 무엇을 했느냐라고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육시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1호차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혹여 2박 3일 동안에 뭔가 느끼실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본인이 또 느끼시면 좋겠고 또 그거를 아들이나 손자까지 뭔가 그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종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사교육의 코스 잡는 것은 뭐 김해 왕릉도 좋고 그 주변도 좋지만 이번에는 이제 남쪽 지방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자 해서 코스를 잡았고 이제 내년부터 저는 생각은 곳곳에 흩어져 사는 우리 문중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저는 다니면서 그 사는 모습 교훈도 나누고 그 인근에 있는 또 우리 집안의 그 유적도 돌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내년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반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로왕의 삼지손이라는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관양이라는 거는 고려도에 와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족보가 맨 먼저 한 집안 문화유씨 집안 족보고 안동건씨 그다음에 우리 뭐 등등 나오는데 이거 조선 중기 우리가 다 나와요. 그전에는 가성이래가 뭐 이렇게 나왔지 그 신라 시대부터 대수가 쭉 연결된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럼 명예회장님 말씀처럼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그 하는 것이지 근거는 전혀 없는 거다. 우리는 성자 혼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할아버지를 우리에게 시주로 모시면서 하는 게 맞다. 제가 그 어느 기록에서 보니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성씨가 10개밖에 없었대요. 10개 성씨인데 거기에 우리 김씨도 있고 우리 허가도 있고 손씨도 있고 장씨도 있고 이런 10개 성이 나와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신라 시대 때까지는 10개 성밖에 없었고 조선 말기에는요 국민의 절반이 성이 없었어요. 전부 상놈이. 그거 이제 되면서 족보를 전부 돈을 주고 사고 막 집어넣고 끼워넣고 해서 그러지 조선 말기까지 국민의 절반이 성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33 따지고 뭐 따지고 전부 그런 상상을 그 뒤에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문자 할아버지를 시조로 모시고 우리 뿌리는 임수로 왕이고 그하고 할머니다 하는 그 정도로 알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양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2호차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 자부심을 갖는 의미에서 이 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 한민족을 지키고 이어온 것은 수로왕 자손입니다. 이 사실이 수로왕은 비록 신라의 복속은 했지만은 삼국 통일 누가 이룩했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 생길인 김범민 왕을 데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수로왕의 직손과 외손에 의해서 삼국 통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죠. 덕수이시 최초 족보 만든 족보 서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허철의 교수가 직접 보고 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덕수씨 족보를 만들 때 이순신 장군 4대 후손이 집안에 가성을 내려온 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허기의 후손이다. 그 가성이 그리 기록이 되니 허기 후손이라고 가져왔어요. 그 덕수씨 시간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허순신. 수로왕의 직선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내서 민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한 장군은 백선엽 장군이 아니라 김종오 장군입니다. 김해 김씨 3연파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 제가 육사단장 가니까 6.25 전사를 육사단 전사를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6.25 전쟁에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합니다. 전 사단이 다 뭉개되고 일주일간을 김종호 육사단장으로 춘천과 원주를 지키고 내는 거예요. 이 3일을 김일성이가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기다렸는데 이 사이에 유엔이 소집이 되고 유엔군 미군이 들어오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에 제가 육탄용사 예편하고 총재로 가니까 육탄용사 그 사무총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92년에 당시에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이가 소련의 망명가에 데려왔대요. 돈을 주고. 데려와가지고 육성 증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했냐. 6.25 전쟁의 가장 실적은 서울을 점령 3일을 머무른 거다. 이때 한강교량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고 조금만 보상을 뗀 걸 갈 수 있었대요. 바로 부산을 진격했더라면은 미군 오기 전에 전쟁은 끝났는데 이 3일을 지체하는 바람에 미군이 오고 그래서 통일을 못 이루었다. 그럼 왜 3일을 지체했느냐? 춘천에서 내려온 자기들이 2분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로왕의 직선인 김종호 장군이 일주일간 막아내요. 일주일간 막아내도 돌파를 못해가지고 6.25 육군본부에서 철수하라고 명령받아가 철수합니다. 그 6.25 전쟁에서 만약에 김종호 장군마저도 초전에 깨졌던 지금 대한민국은 김일성이 처해 있는 나라 되는 거예요. 그 6.25 전 대한민국 구한 장군도 누굽니까? 수로왕의 직선이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가 김해 김씨예요. 저 구기동 그 문수함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문수함에 기도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낳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80노구로 이끌고 문수함을 방문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도 수로왕의 외손이에요. 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역사를 쭉 보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제 가보셨죠? 수로왕릉이 가장 맹당이래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떤 기관의 얘기가 자기가 전국 다 다니고 왔는데 이 내집거에 대한 가장 맹당이 수로왕릉이에요. 근데 자손이 가장 700만 있다는 게 제일 많은 거고 그 자손에 이어가고 할머니 자리는 더 좋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자부심을 우리 또 뿌리교육하면서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또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통일 한국도 나는 반드시 수로왕의 자손, 직손에 의해서 이루고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